늘 곁에서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깊은 밤 창가에 앉아 따스한 차 한 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르르 어둠이 내리고 밤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이 시간,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에게는 참 귀티가 흐른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귀티는 결코 값비싼 옷이나 화려한 보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며 내면의 향기로 가득 채워진 깊은 아름다움이죠.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귀티나는 사람들이 7가지 비밀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켜고 세월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투와 목소리에서 평온한 강물이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말에는 소리가 아닌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결코 빠르거나 날카롭지 않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을 흐르는 강물처럼 잔잔하고 평온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눈을 맞추고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경청의 자세를 보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소리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나는 지금 당신의 세계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깊은 존중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 것이지요. 말을 내뱉기 전 아주 잠시 멈추는 그들의 습관 또한 귀티를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짧은 침묵 혹은 사이라고 불리는 그 순간은 결코 비어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생각을 신중하게 고르고 상대방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수 있는 날카로운 단어들을 걸러내는 지혜의 채와 같습니다. 마치 서예가가 먹을 갈고 숨을 고른 뒤 일필이지로 글씨를 써 내려가듯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과 깊이를 담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비난이나 험담, 가벼운 뒷이야기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타인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 섣불리 맞장구 치거나 동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화제를 자연스럽게 돌리거나 오히려 그 사람이 장점을 찾아내어 이야기의 물길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려 노력합니다. 이는 그들 스스로가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려는 고귀한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에서 나간 말이 자신의 인격을 만든다는 사실을 체득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오랫동안 마음속 스승으로 모시는 한 분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악담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배웠는지를 되새기며 그분 덕분에 제 그릇의 크기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 평온한 말씀 속에서 저는 어떤 비난보다 더 강한 힘과 깊은 품격을 느꼈습니다. 말투와 목소리는 결국 우리 내면의 상태를 비추는 가장 정직한 거울입니다. 마음속의 폭풍우가 몰아치면 목소리는 거칠어지고 마음이 평온하면 목소리 또한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연습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 따스한 위로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옷차림에서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뷰티는 결코 화려하고 변덕스러운 유행을 부지런히 좇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닌 고전적인 아름다움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이 옷장을 열어보면 한 철 입고 버릴 유행하는 옷보다는 오래도록 곁에 둘 수 있는 기본에 충실한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눈을 어지럽히는 화려한 무늬나 과도한 장식 대신 자신의 피부 톤과 가장 잘 어우러지는 차분하고 은은한 색감이 옷들을 선호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은 성찰을 통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행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자신을 내맡기기보다 스스로에게 가장 편안하고 멋스러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굳건히 정립한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단단한 자존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가진 옷을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다룹니다. 조금 낡은 옷이라도 늘 깨끗하게 세탁하고 정성껏 다려서 입으며 작은 흠이 생기면 직접 바느질하여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외출 후 돌아오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광을 내어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절약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물건에 깃든 시간과 이야기를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이며 자신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려는 성실한 태도의 반영입니다. 이렇게 단정한 옷차림은 함께하는 타인에게도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줍니다. 자신의 외모를 단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분명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도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한 기업의 대표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몸에 꼭 맞는 질 좋은 재킷과 반짝이게 닦인 구두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품위가 흘렀습니다. 그분께서는 미소 지으며 옷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와 시간을 보내주는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습니다. 아주 비싼 옷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옷들을 정성스럽게 매만지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작은 습관을 들여보는 것입니다. 나의 단정한 옷차림이 나의 마음가짐을 대변하고 나의 삶의 태도를 조용히 드러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정돈된 공간에서 고요한 마음이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가 머무는 공간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우리가 머무는 공간 또한 정리되지 않은 채 흩어져 있기 쉽습니다. 반대로 주변 공간을 정갈하게 정돈하면 신기하게도 마음 또한 고요하고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과 공간의 상호작용을 삶의 지혜로 체득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과시하기 위한 비싼 물건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소수의 물건들만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손때 묻은 낡은 책 한 권, 소중한 이와의 추억이 담긴 사진 액자, 창가에서 햇살을 받으며 자라나는 작은 화분. 이러한 소박한 물건들은 화려한 장식품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의 마음에 평화와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이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한 철학적 태도로서 비움을 실천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레게 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과감하게 비워냄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을 사색과 성찰, 새로운 배움과 같은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나갑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육체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요한 명상의 시간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손에 들고 이 물건이 왜 아직 내 곁에 있는가?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우리는 과거의 집착을 발견하고 현재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며 미래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길 우선순위를 정리하게 됩니다. 잘 정돈된 공간은 마치 맑고 깨끗하게 닦인 거울과 같습니다. 사물의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처럼 정돈된 공간은 우리의 내면을 왜곡 없이 선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신과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오늘 당장 집 전체를 정리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서랍 하나 혹은 책상 위부터 시작해 보세요. 필요 없는 물건들을 하나씩 비워내면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무거운 짐들도 함께 내려놓는 홀가분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고요히 정돈된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태도에서 샘솟는 배려가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귀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예의범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입장과 마음을 먼저 헤아리려는 깊고 따뜻한 배려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이러한 배려는 마치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함께하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감동을 선사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굳이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혹은 어떤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 알아차리는 섬세한 관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있을 때 대화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주거나 추운 날씨에 만난 이에게 따뜻한 음료를 먼저 권하는 모습,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상대방의 취향과 알레르기 유무를 먼저 묻는 작은 행동들, 이 모든 순간에 그들의 깊은 배려심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언젠가 무더운 여름날 여행지에서 길을 잃고 땀을 뻘뻘 흘리며 지도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르신께서 다가와 먼저 길을 알려주시더니 날이 많이 덥지요? 라는 말씀과 함께 가방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친절에 저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는 얼굴로 그저 공경에 처한 낯선 이의 갈증을 덜어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본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친절이나 선행을 드러내며 자랑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마치 성경의 구절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는 듯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상대를 돕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배려는 결코 거창하고 특별한 행동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잠시 들어주는 것, 힘든 표정의 동료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주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5번째, 태도에서 강가에 핀 꽃처럼 겸손한 배움이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귀티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는 지적인 오만함에서 결코 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잃지 않으며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린 태도에서 그 깊이를 더해갑니다. 이들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눈을 반짝입니다. 마치 강가에 핀 꽃이 비를 맞고 햇살을 받으며 매일 조금씩 자라나고 변화하듯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자양분 삼아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킵니다. 이들은 도서관에서 역사와 철학책을 빌리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문화센터의 문을 두드리며 때로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 즉 자신의 세계관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가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배움은 또한 우리의 정신을 영원히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늙어가지만 정신적으로 늘 깨어있고 세상과의 소통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나이라는 숫자의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70이 넘은 나이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의아해했지만 그분은 언어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상을 하나 더 얻는 것과 같다며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분의 모습에서 저는 끝나지 않은 인생의 가능성과 배움이 주는 순수한 기쁨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움에 대한 겸손한 태도 속에는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풍요롭게 가꾸려는 긍정적인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가짐이 그 사람의 삶을 더욱 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의 책 한 권을 펼쳐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혹은 새로운 요리를 배워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와 꽃의 이름을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같이 지혜의 샘에서 물을 한 모금씩 길어 올리는 그 작은 노력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강을 더욱 풍성하고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6번째, 마음에서 폭풍우를 이겨낸 바위처럼 단단한 자기 용서가 느껴지는 습관입니다. 진정한 귀티는 결코 흠결 없는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실수를 겪어낸 후에도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너그럽게 보듬어 안는 단단한 용서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때로는 깊은 후회의 감정에 휩싸이곤 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실수를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성찰하는 성숙함을 보입니다. 그때는 미숙해서 그런 실수를 했구나. 하지만 그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라며 스스로를 따뜻하게 다독일 줄 아는 내면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조차 억지로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슬플 때는 마음껏 슬퍼하고 화가 날 때는 자신의 화를 건강하게 표현할 방법을 찾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거나 괜찮은 척하며 감정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연약함마저
사랑할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가짐이 그들을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바위처럼 단단하고 귀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연습은 마치 내 안에 가장 친한 친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친구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고 과거에 아팠던 기억이나 후회스러운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시절이 나에게 다가가 괜찮아, 그럴 수 있었어, 정말 애썼다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스스로를 용서하는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얽매고 있던 마음의 사슬을 끊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7번째, 일상에서 작은 물방울의 감동이 넘치는 습관입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의 바탕에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감사의 마음이 늘 고요히 흐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이가 건네주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오늘도 건강하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기적과 같은 일상, 그들은 이처럼 아주 작고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 속에서 보석 같은 감사의 이유를 찾아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들의 삶에서 불평과 불만,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을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결핍에서 풍요로 옮겨주는 마법의 렌즈와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을 한탄하기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평범한 일상에 행복과 희망의 색을 더씹혀줍니다. 오래된 시골 마을이 작은 찻집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 비결을 여쭈었더니 할머니께서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저 나무가 그 자리에 있어 주어서 고맙고, 새들이 노래해 주어서 고맙고, 오늘도 차를 마시러 와주는 손님이 계셔서 고맙다고 인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박한 말씀 속에서 저는 삶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7가지 비밀들 어떠셨나요? 평온한 강물 같은 말투, 시간을 초월한 옷차림, 고요한 마음을 닮은 공간, 샘솟듯 따뜻한 배려,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단단한 자기 용서,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풍요로운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따로 떨어진 습관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함께 빚어냅니다. 진정한 귀티는 외부의 조건으로 결코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 정원에 오랜 시간을 들여 사랑과 정성으로 가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 하나를
심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욱 눈부시게 밝혀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깊이를 더하며 지혜의 결을 쌓아가는 숭고한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내면의 귀티를 가꾸어 나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깊은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